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략에도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시장은 약간 혼조세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주가, 국채, 달러 다 혼조세입니다. 근데 또 개별 종목군들 내용을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 실적 4분기 실적 요즘에 CPU가 재고라든지 물량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은 하반기 물량 부담,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3% 정도 급등이 나온 반면에 AMD는 5%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왔죠. 저도 하나 해킹이 좀 당했다는 문자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정도 해킹 문제가 생기면서 보안 문제가 또 같이 불거졌죠. 그래서 하락폭이 나왔고, 또 상장 트윗 관련된 부분들을 코롱했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근데 보면 가만히 두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러다가 애플에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듭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상장 폐지 관련된 트윗을 머스크가 지난번에 한번 올렸죠. 워낙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상장 폐지 수준 부분들 하겠다. 어떻게 보면 외풍을 좀 막고 그냥 그 모델 3 생산만 집중하려고, 상장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에서 공매도 그 다음에 화자되는 것 자체가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그 트윗을 올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또 14%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나왔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인텔, AMD, 페이스북, 그 다음에 테슬라 다 모면 개별적인 이슈죠. 종목군의 개별 이슈에 실적 장세가 지금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각 기업들도 보면 개별 실적이 좋을 거냐 나쁠 것이냐 이 전망에 따라서, 이것은 뭐 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군, 물론 섹터도 일부 반영이 좀 되긴 됩니다만은 각계 전투의 종목 장세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던 하나의 반증이다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큰 차이 부분들 하나 든다 하면 전 정부가 예산안 부분 대비 거의 한 3배 가깝게, 그리고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10월 달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뭐 극빈자층에게 월 100만 원씩 지출을 하겠다. 시장에서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극빈자들에게 월 100만원 지원. 그래서 이 예산안 부분들은 의회 통과되기 전까지 아마 유럽과도 어느 정도 마찰 부분들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재정 지출을 2% 이하로 묶겠다고 했는데 살짝 넘겼어요. 2.4%고. 근데 이제 장 초반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일에서 독일 지수가 1%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탈리아 이슈로 유럽에서 이제 마이너스 영향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 역시 은행주가 약세 부분들이 됐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아직 탄탄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8월 대비 0.3% 정도 증가,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인텔의 실적 전망 자신감, 그리고 보잉도 역시 92억 달러 항공기 수지 부분을 하면서 1% 정도 상승을 하고,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8월 대비 0.3% 정도 증가한 부분에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 부분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역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목군별로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래서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란 제재 다음 달이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이 외풍 일본 패싱 부분들, 안보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들을 직결시키는 역할 부분들을 암암리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트럼프 역시 그 불씨는 남겨두고 있어요. 이란의 경제 제재가 거의 밀접합니다. 일자상으로 보면 중간선거 전후하고 이란 제재 11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선거도 11월 달에 되어 있죠.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명제 부분들을 집권 보수층에게 계속 메시지 부분들 던지는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약간 오버슈팅 부분들에서 73달러 정도 지형이 되고 있고, 캐나다 협상 부분들이 지형이 되고 있고, 유럽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로 예산안 우려로 달러는 소폭 받는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자 놀고 있어요.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제재,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연방, 이탈리아 예산안, 여기에 따라서 각 글로벌 매크로가 각계 전투식으로 상승과 하락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주말에 관련된 뉴스 부분들을 전송을 시키라는 얘기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주가 부양의 초강수입니다. 상당히 좀 강수이긴 합니다. 원래 10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죠. 개인소득세 감면 등 부양책을 순차 발표를 해요. 주말에 이제 중국의 PMI 지표 부분들이 발표가 나왔어요. 간당간당해요. 상반기에 이제 500억 달러 관세 부과 부분들이 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물론 체크를 합니다만은 부가적으로 보는 게, 자, 그렇다 하면 경제지표상으로 이 무역 분쟁의 여파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크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덤덤하게 진행될 것인가, 경제지표에 상당히 촉각 부분들을 세우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PMI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50, 경기 위축 신호에 진입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수출 둔화, 수요 조조, 무역 전쟁 여파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뭐 하고 있나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은행에 묶인 3,600조 원을 주식 투자를 활로 부분들을 열어주면서 내수 부양의 전격 드라이브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율 보고서가 일부 남아있기는 합니다. 환율 보고서가 남아있고, 이런 그 외부의 소음 부분들이 있더라도 개별 종목군들은 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원과 DMZ 제거, 지뢰 제거가 돌입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철도 협력 관련된 부분에 북한 조사 부분이 이제 빠르면 10월, 11월 정도 다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연내 착공은 상당히 좀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확정 부분들은 이제 품표 반복 관련된 부분하고, 시장에서 예상 컨센서스 부분들은 뭐 빠르면 이달 중하순 정도의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부분들 계속 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 그 다음에 DMZ의 지뢰 제거, 남북 경협의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부분들은 4분기 내내, 4분기 초반에 계속 시장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과 어떤 변동성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모멘텀 자체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에서는 오늘 한 줄 정리는 인텔 3% 정도 급등 부분들 진행됐고, 엔비디아도 한 5%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자신감 부분이고, 미국의 소비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 부분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중국의 주가 부양의 초강수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10월 1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